기본 예제를 펴놓으신 다음에 연습장을 꺼내세요. 연습장을 꺼내서 저랑 같이 지금 만드셔야 되는데 그 현금 흐름표를 처음 공부하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전까지 이 기본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 보지 않고 계속 책만 읽어요. 이렇게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몰라요. 잘. 그러니까 절대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보지 않고 계속 내용만 읽으면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면 그냥 단순히 따라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똑같이 현금 흐름표를 그냥 몰라도 그냥 이렇게 만든다 하고 그냥 계속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될까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다 맞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다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이제 잘 만들잖아요. 조금은. 아닌가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이제 보시면 알고 대차가 맞는다는 것도 알고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도 알고 뭐 다 알잖아요. 조금씩. 그렇게 여러분이 알 수 있었던 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도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만들어 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는 거고 그 논리를 알게 되는 거죠. 현금 흐름표는 여러분 처음 배우잖아요. 대부분이. 이게 중급행의 맨 끝에 배우고 그러면서 안 만들어 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 만들어 보고 현금 흐름표 그냥 어렵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들어 보고 나서 어렵다고 해야지. 만들어 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처음 공부할 때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한 다음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같이 따라서 쭉 만들어 봐야지 같이. 그래서 만들어 보고 그 만드는 논리를 설명할 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복해서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거. 연습장 꺼내셔가지고요. 이거 적을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페이지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웬만하면 세 페이지에다가 현금 흐름표를 그리세요. 지금. 여기 현금 흐름표라고 쓰시고요. 제목을 맨 위에다가 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한 페이지도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날짜를 적는데 이게 회사 이름이 뭐죠 지금? 해인 주해인이라고 적으시고 여기 어느 회계년도 현금 흐름표 만들 거예요 우리? 2000X 2년도죠. 2000X 2년 2000X 2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일단 그리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첫 번째로 뭐라고 적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적으세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적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찾아야 돼요. 얼마인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얼마인지 찾아야 되고 일단 이거 적으세요. 이렇게. 이게 현금주의 숫자일까요? 발생주의 숫자일까요? 해보면 현금주의 숫자가 되는 거죠. 이게 현금주의. 근데 우리가 지금 먼저 무슨 법 먼저 하려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간접법. 간접법이라는 게 출발점이 어디예요? 단기 순이익이더라. 단기 순이익을 적으시고 이 문제 단기 순이익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적어 놓을게요. 아까 얼마였죠 이거? 46,500원인데 적어 놓으세요. 그럼 얘는 발생주의 숫자예요? 현금주의 숫자예요?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자,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조정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양식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가 아까 저쪽 끝에 보면 단기순이익을 조정하는 게 저 끝에 있는 거 저 끝에 적어놓은 1, 2, 3, 4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불렀죠? 네 가지를 아까 합쳐서 영업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과 관련 없는 손익을 제거하는 거라고 했죠? 손익 제거. 아까 그 표에 나와 있었잖아요. 표에. 아까 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거과 관련된 조정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냐면요. 7가지가 있거든요. 동그라미 1, 2,
3, 4, 5, 6, 7. 그래서 이거 번호 매기세요, 이렇게. 7칸 남겨놓으세요, 7칸. 여기 7개 적을 거 있거든요. 만들면서. 1번부터 7번. 그래서 여기에 7칸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저는요, 이 밑에가 없기 때문에 옆에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은 밑에다 적으세요, 밑에다. 이렇게 쭉. 저는 옆에다 적는데. 여긴 뭐라고 적냐면은,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 증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다 적을 게 꽤 많은데, 1, 2, 3, 4, 5, 6, 7, 8, 9, 10, 11번까지 11칸. 11칸을 남기세요. 이 번호 매겨놓으세요. 칸 숫자씩. 11칸.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다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 11칸 남기신 다음에 뭐라고 적냐면 투자활동. 투자활동 현금 흐름 적으세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적으시고, 여기 적을 게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얼마인지 나와야 되고, 여기.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에 적을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칸만 남기세요. 두 칸. 두 칸만 남기시고, 그 다음 바로 재무활동 적으세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랑 관련된 어떤 금액이 나오겠죠. 이제 계산해보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보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재무활동 적어야 되는데, 재무활동이 총 몇 개냐면은 8개나 있네요. 1, 2, 3, 4, 5, 6, 7, 8번. 그래서 8칸을 남기세요. 8칸. 부족하면 옆에다 쓰셔도 돼요.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외화현금의 환산차익. 여기다 저기 외화현금의 환산차익 또는 차손인데, 이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제로거든요, 제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현금의 증가. 이 문제 증가거든요, 증가.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 요 밑에는 쉬워서요. 여러분 좀 안 보이더라도 다 아는 거잖아요. 현금의 증가,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 그래서 여기까지 양식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만들었고, 하나씩 채워가면 돼요. 다 만들었으면, 어디 보시냐면은, 1129페이지 보시면서 같이 만들 거고요. 자료 보시면서. 책에다가 이거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지금 간접법으로 먼저 할 건데, 직접법 그 다음에 할 건데, 이 간접법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간접법은 대차, 대조표, 계정 과목 순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이 간접법이라는 게 대차, 대조표, 계정 과목 순으로 접근을 하면 좋고, 직접법이라고 하는 게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순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풀 때 순서가. 그래서 요걸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제가 설명할 거니까. 간접법이라는 게 대차, 대조표의 계정 과목 순으로 접근하면 잘 풀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연습장에다 같이. 저 하는 거 따라서.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해보셔야 돼요. 똑같이. 거기 자료요. 1129페이지 보시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현금 흐름표란 재무제표는 이미 뭐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요.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이걸 아시고, 그럼 여기 주어진 것처럼 자료가 나왔어요.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우리가 지금 무슨 법 할 거라고요? 간접법 할 거니까 대차 대조표에 있는 계정 과목을 쭉 분석해 나가는 건데,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세요. 예, 아까 무슨 활동이라고 했지?
활동 구분 안 한다 그랬죠. 이거 자체가 현금이기 때문에 그냥 현금이지 이걸 굳이 활동 구분 안 하는데 8만 원과 13만 8천 원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 갖다 적어야 돼요? 여기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다 적으세요. 기초연금, 기말연금 여기 빨리 적으세요. 얼마? 8만 원과 13만 8천 8만 원과 13만 8천 이렇게 갖다 적으세요. 여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 될까? 현금의 증가가 5만 8천 원 나오겠죠. 여기까지 적으세요. 5만 8천 원. 그래서 여러분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는 일단 실무에서 만든다 하더라도요. 답이 있는 재무제표예요. 답, 정답.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고 뭐만 찾으면 답이 나오냐면 여기 들어갈 거 찾고요, 이제. 여기 들어갈 거 찾고요. 여기 들어갈 거 찾으면요. 더했을 때 얼마 돼야 돼요? 5만 8천 원 돼야 돼요.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는요. 나중에 만드시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어요. 다 했을 때 맞으면 맞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 있다는 거 아시고 여기 쉽죠? 여기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 나오네요. 자, 단기 매매 증권 아까 무슨 활동이었어요? 재무활동. 단기 매매 증권 기초는 얼마예요, 거기? 8만원. 기말은 얼마예요? 5만 5천 원. 하나 물어보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단기 매매 증권은 왜 감소한 거죠? 뭐 팔았으니까 감소했을 것 같죠, 그렇죠? 또는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으니까 감소했을 거고, 또는 평가 손실, 평가 차손, 기말에 시가 평가할 때 시가가 떨어졌다면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빈번하게 매수 매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이 이렇게 변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기중에 구입한 게 있고 기중에 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그런 것들은 요 잔액만 봐서는 모르죠. 근데 얘는 지금 무슨 활동? 재무활동인데 재무활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재무활동.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살려면 현금은 나가요? 들어와요? 단기 매매 증권을 살려면 나가죠, 현금이. 단기 매매 증권을 팔면 현금이 들어와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의 변동과 관련해서 현금의 유출입이 있구나.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을 사고 팔 때 생기는 현금의 유출입은 무슨 활동? 재무활동이에요, 재무활동. 영업활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의 증가 감소를 분석해서 이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를 분석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더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오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만들 때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에 있는 계정 과목들의 증가 감소, 기초 기말을 비교해 보니까 그게 결국 그 계정 과목을 그렇게 변동시키기 위해서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계정 과목의 증감을 분석하면서 현금을 건드린 걸 여기다 갖다 적으면 되잖아요. 현금 흐름표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차 대조표에 있는 계정 과목을 분석해 나가는 건데 이게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라면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여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증가 감소만 분석하면 돼. 순 증가, 순 감소 이것만 분석하면 되는데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과 관련된 거는 그게 어떻게 기중에 변했었는지 다 분석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중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나 샀냐, 얼마나 팔았냐 이걸 다 분석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실무적으로 뭘 봐야 이게 나올까요? 여러분 잘 모르죠? 여기 기초기말밖에 없잖아요. 실무에 나가보시면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게 있어요. 합잔 들어봤어요?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건 잔액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중에 그 계정 과목이 어떻게 증가 감소했는지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니까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 있겠어요? 추가 자료가 추가 자료. 그래서 이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 이런 활동들은 추가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추가 자료를 보면 그 계정 과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거든요. 그거를 분석하다 보면 그 계정 과목 때문에 생긴 현금의 흐름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 분석하는 방법은 T 계정으로 분석해도 되고요. 제가 칠판하듯이 분계로 해도 되고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더 편한 걸로 하는 건데 우리는 분계로 했어요. 책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 추가들을 보니까 기중에 3만 원 구입했대요. 분개해 볼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현금 얼마 사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3만 원.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분개하면 현금으로 샀다는 얘기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5만 원만큼 팔았다고 되어 있죠. 얼마에? 5만 2천 원에 현금 5만 2천 원, 단기 매매 증권 5만 원, 2천 원만큼 뭐가 될까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차익.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 분석을 할 때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 과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어딜 꼭 확인해 보시자면 손익계산서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맞나? 기중에 이런 게 있었다면 이게 있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처분 차익이 딱 있어요. 2,000원. 그럼 재밌거든요. 확인해 보면.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이게 기중의 거래기 때문에 이런 거래의 결과로 만들어진 손익계산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래가 있었다면 그런 결과가 있겠죠. 당연히 맞춰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꼭 뭘 확인해야 되냐면 단기 매매 증권의 기초기말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기초가 얼마입니까? 기초가 8만 원인데 8만 원에다 이거 더해야 되죠? 더하시고 이거 빼시면 되겠죠? 팔았으니까 빼보세요. 얼마 나오나? 3만 원 더하고 5만 원 빼니까 6만 원 나와요. 원래 그럼 기말이랑 맞아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안 맞잖아요, 보니까. 안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뭔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 원인을 밝혀야죠. 맞아야 되는 거죠. 아니, 당연히 기중에 변한 거를 고려하면 맞아야 되잖아요, 기말 금액이랑.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뭔가 다른 원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맞춰야 돼. 맞을 때까지. 정확하게 맞을 때까지. 얼마가 차이 나요? 5천 원이 차이 나는데 더 줄어야죠. 그게 뭐겠어요? 더 사고 판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가평가한 거겠구나.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실력이에요. 이거 많이 해보면.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 더 줄여야 돼요? 5천 원 줄여야 되고 5천 원만큼 시가평가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차손이 생겼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 평가 차손이 생겼으면 어디 가서 확인해 보라고요, 제가? 손익계산서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요. 정말 있나 없나. 자, 여기까지 일단. 자, 여기까지 다 하시면 여기까지 기중에 변한 걸 분석해 보니까 이제 단기 매매 증권 기초기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죠. 딱 맞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단기 매매 증권 관련해서 기중에 요런 변화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다다. 요게 다다. 더 이상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분석이 끝난 거예요. 분석이 끝났으면 뭐 하는 거냐면 이 분석의 결과 현금 흐름표에 영향을 미치는 걸 갖다 적으면 돼요. 이 분석의 결과 현금 흐름표에 영향을 미치는 걸 갖다 적으면 되는데 현금 흐름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뭘 건드려야 돼요? 현금을 건드려야죠. 현금 흐름표 아니에요. 현금 흐름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석을 했을 때 현금을 건드리는 것 갖다 적어야 돼요. 보니까 현금이 나가고 현금이 들어왔죠. 단기 매매 증권 사니까 현금 나갔고 파니까 현금 들어왔잖아요. 현금이 유입 아니에요. 갖다 적어야 되잖아요. 무슨 활동에 갖다 적어야 돼요? 재무 활동이다. 재무 활동. 네, 그러면 요거를 재무 활동을 세 번째로 편의상 세 번째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뭐 숫자로 표시하려니까 이걸 첫 번째로 하고 이걸 두 번째로 하고 이걸 세 번째로 할게요. 그냥 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라고 표시할게요. 여기 현금도 재무 활동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현금 건드린 거 또 있어요, 없어요? 현금 건드린 거. 현금 건드린 거 더 이상 없죠? 현금 건드린 거 더 이상 없으면 갖다 일단 적어요.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단기 매매 증권 취득,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취득해서 현금이 3만원 나갔죠. 3만원 유출, 처분해서 52,000원 현금 들어왔어요. 같이 적으세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적고 나서 더 이상 현금 건드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법 하고 있죠? 우리가 간접법인데, 간접법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하는 직접법을 한다면 요 현금 흐름 건드린 것만 분석하고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잘 보세요. 요 처분 차익이라고 하는 게 이익이잖아요. 이익인데 손익계산서에. 근데 이게 현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활동이에요? 재무활동 관련해서 현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재무활동과 관련돼 있고 재무활동이나 현금 유입에서 52,000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52,000원에 2,000원이라고 하는 게 얘 때문에 현금 들어온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과 관련된 게 현금 유입액으로 파악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를 또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직접법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방법이 무슨 법이죠, 이게? 간접법이에요. 이 간접법이라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출발점이 어디라는 출발점이. 요 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미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에. 단기순이익의 이 처분 차익과 이 평가차손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아까 손익계산 다 봤잖아요. 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처분 차익은 단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잖아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영업활동의 현금으로 가는 거예요. 요건데 뭐 조정할 거 있잖아요. 조정할 거 조정하고 일로 가는 건데 이 조정할 때 조정을 안 하면 일로 가잖아요. 일로. 무슨 활동?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근데 분명히 요 처분 차익은 무슨 활동이에요? 재무활동이라니까요. 재무활동이고 재무활동에 2,000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2,000원 들어가 있잖아요. 재무활동에. 근데 이게 지금 또 어디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영업활동이 또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가만히 두면. 그 이유는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투자 및 재무활동과 관련된 이익 아닙니까? 이익. 응? 그게 여기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줘야 이게 그 없던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간접법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영업활동에서 어떻게 하겠다? 제거해야겠다. 단기순이익에서. 요 평가차손도 보시면 이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단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용 성격이니까 그대로 둔다면 현금이 나갔어야 되는데 현금이 안 나갔죠. 이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에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저기 몇 번에 해당하는 거죠? 1번에 해당하는 1번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것도 영업활동에서 가산해 줘야 돼요. 요 두 가지 조정사항 좀 잘 생각하시는데 얘네들이 왜 생긴 거라고요? 간접법이라서 간접법이라서 단기 순위로 출발하니까 이런 조정사항이 생기는구나. 갖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같이 갖다 적으세요. 여기다. 여기다 뭐라고 적으시냐면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차익 얼마 적으면 될까요? 2,000원. 얘 빼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얘를 뺀다 더한다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 얘네들은 제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익 성격이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비용 성격이면 다 더해야 돼요. 제거하는 거니까. 단기순이익에 다 들어가 있는데 수익 성격이면 더하는 걸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빼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비용 성격이면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더해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다니까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차손 비용 성격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더 해야죠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다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고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디까지 분석했어요 우리? 단기매매증권까지 했어요. 그 밑에 뭐가 있나요 이제? 매출채권이 있어요. 자, 매출채권은 뭐랑 관련된 겁니까? 영업활동. 자, 이쪽을 잠깐 보시면 영업활동이에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 증감이에요. 그러면 매출채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주의는 뭐랑 관련되죠? 매출채권은? 매출액이랑 관련되죠? 매출액. 근데 그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어디 들어가 있어요?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어요.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고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여기서 조정하려는 건 뭐냐면 그 매출채권이라는 계정 때문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 나는 걸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매출채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감소돼 있죠. 얼마만큼? 2만 원만큼 감소돼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만큼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현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더해줘야 현금주의가 커질 거 아닙니까? 발생주의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는 이미 여기 들어있고요. 우리가 영업활동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만 해주면 돼요? 증가감소만 반영해주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차이가 조정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매출채권부터 적을게요. 여기다 적으세요. 여기다 적는 거거든요. 매출채권 감소 2만 원인데요. 가산해야 돼, 차감해야 돼. 2만 원.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할 때요.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이 첫 단추만 잘 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산의 감소라는 게 지금 가산이 맞아요. 가산이 맞는데 가산인 거 알았으면 앞으로 자산이 감소하면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산하면 되고 자산이 증가하면 차감하면 돼요. 부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거꾸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기계적으로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할게요. 저 논리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봤을 때 대차 대조표는 양쪽이 같은 거잖아요.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쪽에 자본이 있는 거 다 아실 거고 자산이고. 근데 자산은 현금은 이쪽이죠. 현금 여기인데 우리가 16장 배울 때 제가 이거 한번 해드렸죠. 오류 수정할 때 오류라는 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단기 순이익이 커지려면 자산이 과대 계상되거나 부채가 과소 계상돼야 이익이 커지는 거다.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양쪽이 같으려면 단기 순이익이 달라질 때 자산이 커지는 거라면 이익이 커지는 거고 부채가 감소하는 거면 이익이 커지는 그 얘기 했었죠. 자 보세요. 또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거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 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걸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분석했을 때는 현금이 증가하려면요. 다른 자산이 감소해야 돼요. 양쪽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자산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매출채권이 감소하죠. 매출채권이 감소하는데 그게 현금이랑 관련됐다면 매출채권이 감소한 것만큼 현금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이 감소하는 효과는 현금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부채는요. 얘랑 방향이 어떻게 같겠죠. 부채가 증가했다면 얘는 증가해요. 무슨 얘기냐면 차입금 더 차입했다. 현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돼요. 부채랑 같은 방향이고 자산이랑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채권이 감소하니까 현금은 증가하죠. 매출채권 감소하니까 현금이 더 들어왔잖아요. 더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논리. 이 논리가 아까 밑줄 쳐드렸잖아요. 어디 밑줄 쳤냐면은 1133페이지 113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부터 아까 밑줄 쳤던 거 한번 보실래요? 113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밑줄 쳤죠. 여기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요 얘기.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 적었죠? 그 다음 뭐 적어야 돼요? 그 밑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 여기다가. 책하고 좀 달리 하는 건데, 똑같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일단 저 따라서 하세요. 대손 충당금은 보니까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빼보세요. 증가했나? 감소했나? 증가했어요. 기말이 더 크잖아요. 대손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 기말이 더 커요. 6,000원 아니에요, 지금. 기말이 더 크고요. 증가했는데, 증가했으면 1,000원만큼이죠. 빼보면 가산해야 될까요? 차감해야 될까요? 가산이 가산. 뭐냐면 대손 충당금은 자산 쪽이에요. 부채 쪽이에요. 부채 쪽이죠. 얘 대변 항목 아니에요. 얘는 차변이고 얘는 부채처럼 생각하면 돼. 부채처럼. 부채처럼 생각하는 거니까 반대니까 가산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얘 대변 아니 대변. 그래서 증가가 가산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같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또? 선급금 하세요. 선급금 무슨 활동이에요? 선급금 뭐랑 관련돼 있어요? 영업활동 맞죠? 선급금이 증가했네요. 가산해야 돼, 차감해야 돼. 여기 가산, 차감. 차감이죠, 차감. 기계적으로 하면 되니까 감소가 가산이니까 증가가 차감. 왜 차감하냐면요. 선급금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계약금을 올해 더 많이 준 게 있다는 거죠. 물건 사온 거보다. 현금이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 선급금이 증가할 수 있는 얘기는 현금이 3,000원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0원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는. 선급보험료가 있네요. 선급보험료 무슨 활동? 영업활동이니까 증가했네요. 1,000원만큼. 차감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미수이자. 미수이자 잘해야 돼 이제. 미수이자가 무슨 활동이에요? 재무죠, 재무. 영업이 아니라. 그럴 때 분석을 좀 해야 돼요, 미수이자. 좀 잘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 분석할 때는 그 계정 과목이 그 회계연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쫓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가 자료 봐야 되는데 추가 자료 보니까 미수이자랑 관련된 추가 자료는 특별히 없고 가로 2번에 보시면 대차 대조표상 미수이자는 전액 만기 보여준 거와 관련됐다 이런 얘기만 나와요. 그럼 미수이자가 보니까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보니까 증가했죠. 미수이자가. 야, 미수이자가 어떻게 증가했을까 이걸 고민해 보니까 일단은 손익계산서의 이자 수익은 얼마입니까? 손익계산서 이자 수익이 10,000원 있단 말이에요. 손익계산서 이자 수익 10,000원 있다는 얘기는 기중에 우리가 대변에 이자 수익을 10,000원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0원 잡혔겠죠. 손익계산서에. 근데 이자 수익이 잡힌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거 적지 마세요. 현금이 들어왔어야 된다. 일단 이걸 알 수 있어요. 이자 수익이 그만큼 잡힌다는 얘기는 특별한 언급이었으면 현금이 들어왔겠죠. 왜냐하면 이자 현금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회사가 보니까 미수이자만 있지 선수이자는 없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자를 현금으로 먼저 받은 건 없고 아직 못 받은 것만 있는데 회사가 미수이자가 기초보다 기말에 얼마 증가했다고요? 미수이자가 2,000원 증가했다는 얘기는 올해 미수이자 2,000원 더 잡혔다는 거죠. 미수이자가 2,000원 더 잡혔다는 얘기는 결국 현금이 8,000원밖에 안 들어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자 수익이 10,000원 발생했는데 미수이자가 2,000원 증가하려면 이자로 현금 받은 건 8,000원이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이자 때문에 현금 들어온 거 8,000원인데 이게 무슨 활동의 현금 유입이에요? 재무활동의 현금 유입이죠, 이게. 재무활동의 현금 유입이니까 이거를 재무활동 갖다 적어야 돼요. 분석했으니까. 현금. 현금을 갖다 적으세요, 여기다.
8,000원 현금 들어왔다고? 적었나요? 8,000원 적었어요, 여기? 8,000원 적으셨어요? 8,000원 적었어요. 그런데 8,000원 적었으면 끝나면 되는데, 이게 문제이지, 이게. 이 간접법이죠, 지금 간접법. 간접법인데, 이자 수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손익계산서에 있잖아, 손익계산서. 그럼 어디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게? 당기순이익에.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쭉 가서, 여기 들어있다는 게 여기. 여기 10,000원 들어있는데, 이걸 그냥 두면 무슨 활동으로 가요? 영업활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영업활동.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자는 영업활동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활동이라고요? 재무활동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제거해줘요, 제거. 제거해 보실래요, 여기서? 이자 수익. 제거하는 거니까 차감해야죠, 차감. 저렇게.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워요, 약간 처음에. 잘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미수이자까지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차 대조표 개정 과목 순서대로 접근해서 그 증가 감소를 분석하고 있죠. 바로 간접법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이 논리 순서는 실무에서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나가서 나중에 만들 때도 대차 대조표 개정 과목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분석하듯이 계속 그 증가 감소를 맞춰 나가다 보면 현금 흐름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걸 잘 연습해야 돼요.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미수이자까지. 뭐 남아서 이제 상품 해보세요. 상품. 상품은 무슨 활동이에요? 영업활동. 여기다 갖다 적어야죠. 상품. 상품이 거기 보면 증가했네요. 얼마 증가했어요? 12,000원 적어보시고 걔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라는 게 있고 걔도 증가했죠? 얼마? 2,000원 증가했는데 걔는 대변 항목이에요? 차변 항목이에요? 대변이니까 부채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증가했으니까 가산해야 돼요. 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만기보유증권. 자, 만기보유증권 아까 무슨 활동이었죠?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재무활동,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거다. 만기보유증권. 그러면 분석해야 되는데 재무활동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려고 하니까 추가자료 봐야겠죠? 추가자료. 추가자료 보니까 팔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에 팔았대요? 현금 35,000원에 팔았고요. 만기보유증권은 얼마 없어졌대요? 만기보유증권은 4만원이 없어졌네요. 4만원. 자, 그러니까 5,000원만큼 뭐가 생기겠어요? 투자자산, 처분차손. 자, 요렇게 분석하시면 요 분석한 것 가지고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요거에 만기 보유증권을 딱 맞추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이게 딱 맞는지. 딱 맞죠? 딱 맞는다는 얘기는 요거밖에 없다는 이 거래가. 딱 요거 하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분석 다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갖다가 옮겨 적어야 돼요. 옮겨 적으려고 보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는데 무슨 활동 때문에? 재무활동 때문에. 재무활동이니까 여기다 갖다 적어야 돼요. 만기보유증권 처분 35,000원 현금 들어왔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법이기 때문에? 간접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요 손익계산서에 처분 차손 있잖아요. 5,000원만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거해야죠. 제거. 제거하세요. (5,000원만큼) 더 하시면 돼요. 다 적으셨습니까? 다 적었으면 넘어가요. 네 번째 뭐가 있어요? 그 밑에 토지가 증가했죠. 왜 증가했는지 확인해야죠. 추가자료 보니까
현물출자다. 현물출자란 얘기는 대변에 뭐가 생기겠어요? 현물출자. 자본금이겠죠. 자, 여러분 이때는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자본을 봐야 돼요. 자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야지만 증가감소를 아니까. 자본을 보니까 자본금이 얼마 들었어요? 10만 원. 이렇게 파악해야 돼요. 자본금이 10만 원 증가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대차가 안 맞잖아요. 얼마 차이 나요? 2만 5천 원만큼 차이 나는데 이게 뭐겠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겠죠. 아, 자본잉여금이겠구나. 이렇게 쫓아갈 줄 알아야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자본잉여금 얼마 증가했어요? 딱 3만 원 증가돼 있죠, 거기?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딱 증가돼 있죠, 거기? 딱 맞잖아요. 아, 이거구나? 이 거래구나? 이 거래. 요 거래 하나로 몇 개의 계정 과목이 맞아요? 3개가 맞죠, 딱.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죠? 3개 다 맞으니까. 자, 그럼 이제 다 분석이 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흐름표에 갖다 적어야 돼요. 자, 현금 흐름표에 갖다 적으려면 뭘 건드려야 된다고요? 현금 흐름을 건드려야 돼요. 현금 흐름 건드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나가질 않았잖아요. 갖다 적을 게 없어요. 또 간접법이라면 이게 손익에 영향을 미친 게 있다면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에서 제거해야 될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손익도 없어요. 손익도. 그러니까 이 거래는 아무리 분석해봐도 현금 흐름표에 갖다가 적을 데가 없어요. 분석 하나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적을 데가 없다. 이런 거래를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현금에 유출입이 없는 거래라고 해요. 현금에 유출입이 없는 거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유출입이 없는 거래.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거래는 현금 흐름표에 적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본문에 적을 데가 없기 때문에 주석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금 흐름표 맨 밑에 주석 공시, 이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해 줘라. 주석 공시. 넘어가요. 그 밑에 설비자산. 설비자산 무슨 활동입니까? 투자 활동이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쫓아가 봐야 되는데 추가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설비자산 구입액 얼마냐면은 20만 원. 현금 나가죠. 20만 원. 그다음 팔았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판 거.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현금 16만 원. 설비자산 18만 원. 감가상각 누계 3만 원. 만 원만큼 뭐가 생겨요? 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차익. 어렵지 않죠, 그렇게.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설비자산의 기초기말을 확인해 봐야 돼요. 설비자산의 기초기말이 맞는지를 쫓아가 보세요. 맞았으면 설비자산 분석은 다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또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감가상각 누계액. 걔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투자 활동과 관련된 현금흐름 분석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 분석하는 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분석했을 때 다 맞지 않잖아요. 뭐가 차이 나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이 나죠 보니까. 왜 그럴까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느 회사든 매년 뭘 해야 돼요?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게 여기 안 돼 있잖아요. 아, 당연히 감가상각을 했겠구나. 올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그럼 어디 있게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2만 원 있는데 이를 갖다 적으니까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다 확인됐어요? 다 확인됐으면 다 했어요. 다 확인됐다는 얘기는 요거밖에 없다, 변화가. 이거다. 이 전제 이게 다예요, 이제.
분석이 다 끝났으면 이거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현금 물음표에 갖다 적어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현금 물음표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현금이 나가고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현금이 나가고 현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활동 때문이에요? 투자죠, 투자. 투자 활동이니까 투자 활동에 갖다 적어야 돼요. 투자 활동. 투자 활동에다가 설비자산 취득, 설비자산 처분. 얼마냐면은 20만원 현금 나가고 16만원 현금 들어오고. 이거 다 적으세요, 지금. 적으세요, 빨리. 다 적으셨으면 다 적으신 다음에 여기 보니까 처분 차익이 있고 감가상각 비가 있잖아요. 이게 간접법이 아니라면 이런 거 무시하면 되는데 이 간접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다, 얘네들이? 당기순이익에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무슨 활동이에요? 투자 활동이고 얘는 현금이 안 나가거든요, 이렇게. 현금 유출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거돼야 될 대상이구나. 저 끝에 제거해야 돼. 여기다가 유형자산 처분차익 만원 감가상각비 2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다 적으세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어디가 끝났습니까? 우리 분석이. 차변이 다 끝났죠, 차변. 이제 뭐만 남았어요? 대변만 하면 돼, 대변. 대변 할게요, 대변. 대변으로 가서 매입 채무부터 보세요. 매입 채무는 무슨 활동입니까? 영업활동.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만 보면 어떤 생각만 하면 돼요? 여기다 갖다 적으면 돼요. 별 고민도 없이 적으면 돼요. 여기 매입 채무. 증가 감소만 적으면 돼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가산이에요, 차감이에요? 가산. 별로 고민할 거 없어요. 얘랑 반대로 하면 돼요. 미지급금 무슨 활동이라고요? 재무활동이기 때문에 미지급 재무활동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추가 자료 보니까 없어요. 언급이. 그러면 뭐냐면 대차 대조표에 있는 계정 잔액만 가지고 분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자료 없으니까 대차 대조표 계정 잔액만 가지고 분석하면 미지급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했죠. 미지급금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미지급금이 왜 줄었겠어요? 갚았으니까 줄지. 그래서 미지급금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아, 그만큼 현금 나간 거구나. 이렇게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그 자료 가지고. 그럼 요거만 분석하면은 딱 맞아요. 뭐 한 개밖에 없으니까. 현금 나갔잖아요. 무슨 활동입니까? 재무 활동이죠. 재무 활동이니까 여기다 갖다 적으세요. 여기다. 미지급금 상환이라고 해서 얼마 적으면 돼요? 8만 원. 현금 유출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선수금, 미지급 영업비, 선수임대료, 미지급 법인세까지 빨리 하세요. 다 똑같은 거니까. 선수금 감소했네요. 미지급 영업비 그 다음에 선수임대료 미지급 법인세까지 지금 하세요, 빨리. 쉽죠? 거기까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차입금으로 가요. 장기 차입금 무슨 활동입니까? 재무 활동이에요. 장기 차입금 재무 활동이니까 분석해야 돼요.
분석하려고 하니까 추가들의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 그 얘기는 계정 잔액만 가지고 분석해봐라. 장기 차입금이 보니까 어때요? 증가했네요. 빼보니까 얼마 증가했어요? 8만 원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겠어요? 장기 차입금이 왜 증가해요? 차입하니까 증가하죠. 아, 이건 뭐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 아, 그럼 현금이 들어왔구나. 차입해서. 이거 무슨 활동이에요? 재무. 재무 활동에 갖다 적으세요, 여기다가. 장기 차입금. 차입. 현금 그만큼 들어왔고. 사채 보세요. 사채 보니까 변화가 없죠. 추가되려도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사채는 변화가 없어요. 그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감소했네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언제 감소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 잡힐 때 감소했겠죠. 현금 이자 나가는 거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준 거예요? 1,500원 줄었고 손익계산서 이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손익계산서 이자 비용이 34,500원이에요. 34,500원. 자, 여기까지 해보니까 결국 이자 때문에 현금 나간 건 얼마다? 이자 때문에 현금 나간 건 33,000원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얘는 현금 나간 거 아니니까. 자, 우리 분석이 다 됐는데, 자, 이거 무슨 활동? 무슨 활동? 재무활동. 재무활동이니까 재무활동의 현금 유출액으로 적어야 돼요. 갖다 적고요. 그 다음 얘는요. 얘는 손익계산서에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재무활동이라면서요. 제거에 제거. 갖다 적으세요. 여기부터 적을게요, 여기부터. 여기도 이자 지급. 이자 지급 얼마예요? 33,000원. 현금 유출. 그 다음 여기다가 이자 비용 34,500원 이렇게 거의 끝나가요. 자, 거의 끝나갔어요. 거의 그 밑에 이제 뭐 남았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남았는데 다 맞췄죠 이미. 법정적립금과 미처분 이익잉여만 남았죠. 다음 페이지 추가 자료 보세요. 추가 자료 5번 보니까 이익 처분한 거 나오죠? 그 이익 처분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이익 처분한 거 언제 거 처분한 겁니까? 2001년도 거니까 전년도 것을 올해 주총날 처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 회계 처리는 올해 주총할 때 했겠죠.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33,000원 줄이고 책에는 이거 미지급 배당금 잡은 거 안 했는데 제가 할게요. 칠판에다가 미지급 배당금 잡았다가 3,000원만큼은 이익준비금이니까 법정적립금 잡았을 거고 이런 회계 처리가 하나 있겠죠. 미지급 배당금 줄이고 얼마만큼? 3만원만큼. 뭐 나갔겠어요? 현금 나갔겠죠. 현금. 그랬을 때 책에는 이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 두 번 잡는 거 그러니까 이걸 안 잡는 걸로 이렇게 책에는 분석이 돼 있는데 뭐 똑같은 얘기예요. 잡았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늘어난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이건 미처분이 줄은 거고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기말에 늘어난 게 단기순이익이 있는데 단기순이익은 어디서 대체되는 거죠 우리? 집합손익이 집합손익. 저기 단기순이익이 얼마냐면 46,500원. 46,500원. 자, 여러분 지금부터 뭘 맞춰보냐면은 요거 분석해가지고요. 법정적립금 맞춰보세요 지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맞춰보세요. 맞나 안 맞나. 확인한 다음에 옮겨 적을게요. 법정적립금 맞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맞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현금 흐름표를 만들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맞췄어요. 뭐만. 대차대조표 개정의 기초 기말 금액만 계속 맞췄죠.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끝까지 맞죠. 끝까지. 다 맞췄잖아요.
다 맞추면서 그리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현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적고 단기 순이익 조정해야 될 것 같다 적고 그렇게 하니까 현금 흐름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간접법. 자, 갖다 옮겨 적을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어디다 갖다 적어야 돼? 여기 적을 게 뭐 있어요? 현금 나갔죠 이거? 현금 나간 거 이거 현금 배당 이거 무슨 활동? 재무활동. 그 다음에 이 집밥 손익이 단기 순이익 있죠? 이 저기 처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영업활동에 처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 그래서 여기 배당금 지급 3만원. 그 다음에 여기 46,500원 이렇게 했어요.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합계를 내보세요. 합계를 내서 여기다 합계 적고요. 여기다 합계 적고요. 합계 적어보세요. 한번 다 적었으니까. 합계 거의 내셨죠? 잘 적으세요. 합계 다 적으신 분들은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은 1147페이지 1147페이지 펴시면 하단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 칠판에 있는 거랑 숫자들 여러분 만든 거랑 같은지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 잠깐 좀 다른 게 있는데 그 다른 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니까. 자, 그럼 일단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더 할 건데요. 보시면 결국에 96,000원 나오죠. 96,000원. 그 얘기는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나가고 있다는 게. 현금이 들어왔다는 영업활동에서 그 영업활동에 현금 들어온 거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투자. 더 많이 샀잖아요. 한 거보다. 현금이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무활동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죠. 2,000원만큼. 그래서 현금이 58,000원 남은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올해. 기초엔 현금이 8만원밖에 없었는데, 이만큼 증가해서 이만큼 된 거예요. 3개 더하니까 58,000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3개를 더했을 때, 이게 되면 이제 기분이 좋죠. 다 끝난 거예요. 다 만들었는데, 이거를 잘할 때까지 만들어 봐야 돼요. 잘할 때까지. 이 논리가 다 이해될 때까지 다 만들어 보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공인회계사 처음 되면은, 회사 가서 현금 흐름표를 공인회계사가 만들어요. 대부분. 원래 현금 흐름표는 공인회계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여기 감사보고서 안에 현금 흐름표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현금 흐름표가 들어있는데 이거 누가 만들어야 돼요? 회사 담당자가 만들어야죠. 재무제표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공인회계사는 그것을 기업회 기준에 따라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공인회계사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가 만드는 거고 공인회계사 확인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제대로 못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제는 좀 잘 만드는 데도 있는데 이 작성을 제대로 잘 못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공인회계사들이 현금 흐름표만큼은 직접 만들어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의뢰 회사가 에이 뭐 안 만들지 뭐 만들어주겠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좀. 근데 절대로 착각하지 마실 건 공인회계사의 의무가 아니에요. 만들어주는 게.
회사가 못 만드니까 우리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처음 되면 현금 흐름표 작성을 많이 해봐요. 감사하러 나갔을 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밤을 샌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해보니까 딱 맞으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계정 과목이 요거밖에 없으면 딱 맞아요. 눈에도 금방 들어오고. 근데 나와서 한번 이 회사 보시면 이 회사도 계정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 회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회사 아니니까. 이 회사보다 더 큰 회사는 더 많죠. 계정 과목이. 계정 과목 적다 보면은 막 지겨워요. 아주.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걸 분석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머리라는 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해야 될 걸 더할 자리에 빼거나 뭐 숫자를 적는데 이게 공 하나를 빼거나 뭐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안 맞죠. 이게. 더했을 때 맞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세 개를 딱 더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안 맞는 순간 기분이 아주 안 좋죠. 기분이 안 좋고 확인해봐야죠. 뭘 잘못했는지. 근데 그게 안 맞았을 때 확인 작업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디를 잘못했는지 확인하는 게. 그래서 이걸 만들다가 밤을 샌다니까요. 안 맞으니까. 그거 찾다가 못 찾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중에. 아무튼 그런데 결국에 이제 요령이 쌓이면 이제 찾아서 맞추긴 맞춰요. 맞추는데 이게 정말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아무리 맞춰도. 공인회계사들이 몇 명 달다 붙어가지고 해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이?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 일단 요 재무 활동과 요 투자 활동은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고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의 현금 흐름은 눈에 보여요. 돈 빌렸다, 돈 갚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게 잘 보여요. 그래서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을 잘못하는 일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건 정답이잖아요. 얘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알고 요걸 알면 거꾸로 가면 얘가 이게 돼야만 되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 더했을 때 지금 얘가 안 나오는 게 답답하죠, 지금. 정보 이용자가 가장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걸 이렇게 지우세요. 지우고 합계가 맞는 걸로 고치세요,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만든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만든 사람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고 지금. 정보 이용자들은요, 이런 세부적인 거는 뭐 관심 없고요. 여기에 관심이 여기에. 영업활동에서 현금 들어왔느냐, 투자활동 현금이 들어왔 나갔느냐, 재무활동, 여기 관심 있고, 여기 관심 있지, 이 세부 내역까지 잘 안 보니까, 그렇게. 아니, 안 될 때 그렇게 하라, 안 될 때. 못 찾을 때.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겠죠? 잠깐 줬다 뭐 할 거냐면, 요거를 똑같이, 간접법이 아니라 직접법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직접법을 한 다음에 주의할 사항 몇 개 가르쳐 드리고, 오늘은 요 기본 예제까지 할 겁니다. 잠깐 줬다 할게요.